2025년 전기기능사, 전기설비 과목 챕터 1 배선재료와 공구입니다. 먼저 전선의 구비 조건인데요. 전선의 구비 조건 첫 번째, 도전율이 커야 합니다. 도전율이라는 건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를 이야기하는데요. 전기가 잘 통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계적 강도가 커야 하고요. 세 번째, 밀도가 작아야 합니다. 밀도가 작아야 지지물의 부담이 더 적어지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시공과 가공이 쉬워야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부식성이 작아야 합니다. 비 한 번 왔다고 녹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가요성이 커야 합니다. 잘 휘어져야 하고요. 같은 맥락으로 신장률이 커야 하는데요. 신장률이란 건 잘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늘어나는 신장률도 커야 하고요. 일곱 번째는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전기공사에서는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8가지는요. 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하나하나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굳이 따로 암기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문제풀이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전선의 굵기 결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허용전류인데요. 허용전류는 전선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전류의 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전선이 뜨거워지지 않는 혹은 불이 나지 않는 굵기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전압강화인데요. 이 전압강화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전선의 자체의 저항이 있잖아요. 이 전선 자체의 저항 때문에 전압 강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전압, V는 R이잖아요. 이때 도선의 저항뿐만이 아니고 얼마만큼 전류가 흘러서 또 전압 강화가 될 거예요. 이 전압 강화를 버틸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부하의 특성이라든지 주변의 온도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기계적 강도인데요. 기계적 강도는 쉽게 말하면 굵기예요. 전선의 사이즈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와 혹은 외선 공사에서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는 다르죠. 가정에서는 굉장히 얇은 선이면 되는데 괜히 두꺼운 걸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버 스펙이거나 아니면 너무 스펙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손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계적 강도도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선의 색상에 따른 상 구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3상이잖아요. 그래서 3상은 L1, L2, L3 이렇게 표현하고요. L1은 갈색, L2는 검은색, L3는 회색입니다. 그리고 중성선은 파란색, 보호도체, 접지라고 합니다. 접지선은요, 선이 이렇게 있으면 절반은 녹색이고요. 절반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녹색과 노란색으로 같이 피복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선과 연선입니다. 단선은 선이 하나, 구리가 이렇게 하나인 선을 단선이라고 합니다. 소선수가 하나라고 이야기하고요. 단단하나 잘 부러지지 않고 자주 구부리면 파손되기 쉬워요. 그리고 이 규격은 직경 혹은 단면적으로 나타내는데요. 이 제곱밀리미터보다 얘는 스퀘어라고 얘기하거든요. 1.5 제곱밀리다 라기보다는 1.5 스퀘어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합니다. 다음으로 연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선 대부분이 연선이에요. 여러 개의 소선이 하나의 전선을 이루고 있는 전선입니다.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걸 보시면요. 선이 굉장히 여러 가닥이에요. 여러 가닥이 되어 있는 것을 연선이라고 하고요. 유연하여 잘 구부러져 작업이 편하지만 인장 강도가 단선에 비해 낮습니다. 대부분의 송전과 배선, 전선 대부분 연선을 사용하고요. 똑같이 단면적, 스퀘어로 이야기합니다. 총 소선수는요. 3n에 n 더하기 1 플러스 1이고요. 이때 n은 소선의 층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두고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층이면 요거 계산했을 때 7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 연선의 밭갓지름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2n 플러스 1의 d입니다. 이때 n은 아까 말했듯이 소선의 층수고 요 d는 소선의 지름입니다. 한 가닥의 지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연선의 단면적은 4파이분의 d제곱 곱하기 n으로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전선의 종류입니다. 전선의 종류는 먼저 나전선이 있는데요. 도체에 절연 피복을 하지 않은 전선이 있어요. 나전선은 연동선, 경동선, 강심, 알루미늄 연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다음으로 뭐 나전선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혹은 나전선인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요. 나전선은 세 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전선이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절연전선인데요. 절연전선은 이 도체에 말 그대로 절연 피복을 한 전선인데 이 절연 피복을 무엇으로 했느냐에 따른 종류입니다. 형광 방전등용 비닐 전선, 얘는 FL이고요. NV는 비닐 절연 네온 전선입니다. 참고로 이 N이 네온이고요. V가 비닐이에요. 그래서 비닐 네온이고 얘는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인데요. DV로 표현합니다. 우리 인입용과 5개옥은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법규에서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OC는 옥외용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이고요.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것은 NF입니다. 일반용 유연성 단신 비닐 절연 전선이에요. 이것도 좀 달달 외우기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이때 V는 제가 비닐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N은 네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E는 폴리에틸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때 요 C는 얘도 폴리에틸렌은 없잖아요. 이때 C가 가교 폴리에틸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R이 고무를 이야기하는데 R은 없네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그래도 명칭과 약호를 외우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코드선입니다. 코드선은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가정용은 보통 코드선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런 거 코드선이라고 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형 전기기기기구에 접속하는 이동전선에 사용된다. 다음으로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은 어떤 절연체냐 그리고 어떤 시스냐에 따라서 명칭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은요. 폴리에틸렌으로 절연되어 있고 비닐로 씌워져 있는 비닐 시스 케이블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비닐로 절연되어 있고 비닐로 감싸져 있는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얘는 VV입니다. V가 아까 비닐이라고 했죠. 얘는 E가 에틸렌, V가 비닐이었어요. 그리고 가교 폴리에틸렌으로 절연되어 있고 비닐 시스 케이블 CV고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폴리에틸렌 시스는 CE입니다. 그리고 부틸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은 BN입니다. 그리고 가끔 요즘 요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기물 절연 케이블 해서 MI입니다. 다음으로 배선 재료입니다. 먼저 배선이라는 건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배선이 뭐야? 라고 하면 설명하기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배선은 케이블이나 관련 장비들, 예를 들면 스위치나 뭐 배전판, 전등기구 이런 것을 전기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선 재료로 첫 번째는요. 스위치예요. 플러트레스 스위치는요. 급배수용으로 수조의 수면 높이에 의해서 물탱크의 물의 양에 따라 자동적으로 동작하는 스위치를 이야기합니다. 플러트레스 스위치는 요 물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극봉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만큼 담겨져 있다 하면 지금 이 첫 번째를 E1, 두 번째를 E2, 세 번째를 E3라고 하는데요. 물이 지금 이만큼 담겨져 있으면 E1하고 E3하고 전기가 통하지 않겠죠. 그럼 계속 급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물이 점점 차올라서 E1까지 차올랐어요. 그러면 E1하고 E3하고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럼 그때 배수가 됩니다. 이렇게 물의 양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동작하고 유량을 제어하는 스위치를 플러트레스 스위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타임 스위치입니다. 타임 스위치는 우리 호텔이나 아니면 일반 아파트, 주택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스위치인데요. 갔을 때 몇 초 뒤에 꺼지는 그런 스위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타임 스위치는 법규도 정해져 있습니다. 관광 숙박업 또는 숙박업에서는
1분 이내에 소등해야 하는 법규도 있고요. 그리고 3로 스위치는 우리 복도가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복도 불을 켜고 끄려면, 복도에 이렇게 불이 있는데 켜고 끄려면 내가 여기서 켰어. 입구에서 켰어. 근데 여기 가서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끄고 싶은데 끄려면 다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켜고 여기서 다시 끌 수 있는 그런 스위치를 3로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로 스위치는 심볼은 이렇게 3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등과 전원선 3로 스위치의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스위치와 전등 요거 배선 기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위치와 전등 사이에는 선이 3개여서 하나, 둘, 셋이고요. 얘 지금 전원으로는 2개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요 2개. 얘도 얘 사이에 하나, 둘, 선이 3개여서 이렇게 3개, 2개 이렇게 배선 기호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전멸기의 시설입니다. 먼저 전멸기는 조도나 시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켜지거나 꺼지는 스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멸기는 비접지 측의 시설하고 분기 개폐기에 배선 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멸기로 대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노출형의 전멸기는 기둥 등의 내구성이 있는 조형제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형제가 뭐야? 라고 하는데 너무 옛날 말이라 그냥 뭐 벽이나 천장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숙박업에서는 여인숙을 제외한 객실수가 30일 이상인 호텔이나 여관의 각 객실의 조명용 전원, 즉 이런 숙박업의 조명용 전원에서는요, 출입문 개폐용 기구 또는 집중 제어 방식을 이용한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전멸이 가능한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타임 스위치를 설치한 입구 등의 조명용 전원은 적용받지 않고요. 이 타임 스위치에 대한 법규입니다. 관광 숙박업 또는 숙박업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 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되고요. 일반 주택인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 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콘센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 벽부지 콘센트인데요. 심볼은 이렇게 되고 벽이나 기둥 표면에 부착하거나 속에 매입해서 시설하는 콘센트입니다. 다음으로 방수형 콘센트인데요. 우리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콘센트에 덮개가 있죠. 그 콘센트를 방수형 콘센트라고 합니다. 욕실이나 옥외에서 사용하는 콘센트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볼 옆에 WP가 적혀져 있고요. 비상 콘센트는 화재 시 소화 활동을 용이하기 위한 설비로서 단상 및 삼상 2개의 회로로 구성된 콘센트입니다. 우리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지하에 가면요. 비상 콘센트 이렇게 함이 있어요. 그거 열어보시면 이렇게 콘센트 2개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켓입니다. 요즘에는 백열 전구를 사용하지 않아서 사실 이 리셉터클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도 뭐 실습할 때나 시험에도 리셉터클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서 한번 넣어 놓았습니다. 리셉터클은 코드 없이 천장이나 벽에 직접 붙이는 소켓이에요. 백열 전구를 위한 소켓이고요. 여기 이렇게 돌려서 백열 전구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소켓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측정계기입니다. 측정계기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와이어 게이지는 전선의 굵기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버니어 캘리퍼스는 물체의 길이나 너비 등을 측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척과 부척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요게 앞뒤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측정합니다. 다음으로 어스 테스터인데요. 어스 테스터는 접지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하고요. 매거는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요 2개가 가끔 좀 바뀌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2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측정 방법입니다. 측정 방법 첫 번째는 콜라우스 브릿지법. 얘는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켈빈 더블 브릿지법은 저저항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공구 및 기구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파이프 커터입니다. 파이프 커터는 금속관을 절단하는 공구이고요. 이렇게 생겼고 얘를 돌려서 여기 지금 칼날이 있어요. 그래서 금속관을 여기 끼운 다음에 이렇게 절단합니다. 두 번째로는 리머입니다.
리머는 금속관을 가공할 때 절단된 내부를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고요. 세 번째, 오스터입니다. 금속관 끝에 나사를 내는 공구예요. 이게 나사를 낸다는 게 요 끝에 이렇게 내는 게 나사를 낸다고 하거든요. 어떤 홈을 파요. 이런 것을 나사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풀박스입니다. 금속관 구부리기에 있어서 관의 굴곡이 3개소가 넘거나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노가우 펀치입니다. 금속관이나 배전반, 분전반에 구멍을 뚫는 공구이고요. 홀소도 마찬가지로 구멍을 뚫는 공구인데 얘를 전동 드릴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링 리두셔입니다. 금속관을 박스에 고정할 때 노가우 구멍이 금속관보다 커서 로크너트만으로 고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링 리두셔 같이 사용하고요. 히키, 얘는 금속관 배관 공사를 할 때 금속관을 구부리는 데 사용합니다. 로크너트는 금속관 공사에서 관을 박스에 고정시킬 때 사용하고요. 펌프 플라이어는 전선의 슬리브 접속에 있어서 펜치와 같이 사용되고 금속관 공사에서 로크너트를 조일 때 사용하는 공구예요. 노멀 밴드는 금속관 공사에서 직관으로 배관할 때 사용하고요. 유니버셜 엘보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노출 금속관 공사를 할 때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PC 테이프는 전선관에 전선을 넣을 때 사용하고요. 우리 이렇게 관이 있으면 관에다 전선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 PC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철망 그립은 전선관에 여러 가닥의 전선을 넣을 때 사용하는 공구이고요. 드라이브 히트는 콘크리트 조형대에 구멍을 뚫어서 볼트를 시설할 때 사용됩니다. 와이어 스트리퍼는 절연 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는 공구고요. 얘는 전기기능사 실습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전선 피벗기는 절연 전선의 피복을 활선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벗기는 공구입니다. 클리퍼는 벤치로 절단하기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공구입니다. 가끔 자물쇠 같은 거 비밀번호 까먹거나 열쇠 없을 때 누가 이렇게 큰 거 와서 이렇게 뚝 끊잖아요. 그게 클리퍼입니다.